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계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여행 사업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케네스 배 선교사의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는 북한에서 2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면서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요. 그 2년간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엮였습니다. 케네스 배의 잊지 않았다. 오늘 문화산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2012년 11월 3일. 평범했던 11월의 어느 날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이어진 735일의 이야기입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여행 사업을 하다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목사의 이야기가 책으로 엮였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한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억류되면서 무려 15년형을 선고받아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의 전말을 잊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분들의 편지와 그런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편지를 통해서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북한 사람들도 잊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북한을 대할 때, 그 주민들을 대할 때 그들을 외면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잊지 않았다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기저로 회사를 세워 북한 땅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형식의 여행 사업을 하던 케네스 배 선교사. 그러던 2011년 11월 3일, 18번째로 북한을 방문하던 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제가 실수로 반입하게 되었는데 그 하드 드라이브에는 서방 언론에서 만든 그 북한에 대한 동영상들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 외로도 제가 썼던 여러 선교 편지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억류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케네스 배 선교사를 신문하고 기소한 끝에 무려 15년이라는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케네스 배 선교사는 북한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잊지 않았다는 2012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1월 8일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2년이란 시간을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돌아보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감사한 것도 너무 많고 또 어렵고 처절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감격적인 순간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많이 어려웠고요.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셨고 또 그 땅에 저한테 죄인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곳에 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 나중에는 많은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잊지 않았다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출간돼 양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넘어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북한의 실상과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잊지 않았다는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를 사용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되기까지 한 크리스천의 처절한 자기 포기와 헌신, 인내와 소망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으면서 그 과정은 참으로 힘들었지만 하지만 주님께 깊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을 만약에 하나의 단어로 합축한다 그러면은 소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 저를 그곳에 보내셨고 구원자도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안정된 삶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던 그 735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고 또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셨을까요? 케네스 베이의 잊지 않았다 였습니다. 스포츠 영화의 바이블로 불리는 불의 전차가 35년 만에 국내 스크린을 찾았습니다. 오늘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봉 전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문화산책에서 추천해드리는 영화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스포츠 영화의 바이블로 불리는 불의 전차가 오는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의 전차는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헤럴드 에이브라함과 에릭 라데 두 선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단순히 스포츠 정신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편견과 좌절을 극복하며 신념을 관철시키는 인간의 집념과 도전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섬세한 연출과 뛰어난 각본, 명품 OST까지 더해져 스포츠 영화의 마스터피스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 싱스트리트도 누적 관객 수 50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싱스트리트는 원스 비긴 어게인의 존 카니 감독의 세 번째 음악 영화로 첫눈에 반한 소녀 라피나를 위해 인생의 첫 번째 노래를 만든 소년 코너의 가슴 떨리는 설렘을 담은 작품인데요. 영화의 완성도는 물론이고 8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전달되는 감성이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 전북 독립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대상을 수상한 영화 짐작보다 따뜻하게에도 주목해 보시죠. 이상민 감독의 짐작보다 따뜻하게는 이혼 후에 홀로 키운 아들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힘겹게 하루를 이어가는 정은경과 그녀의 전 남편 양상문이 아들의 사망 1주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저마다 안고 있는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위로를 주는 영화로 계속해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영화 4등도 필름 포럼에서 계속해서 상영되며 관객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4등은 스포츠 인권을 다룬 영화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대회만 나갔다 하면 4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영선수 준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1등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엄마의 닥달에 새로운 수영 코치 광수를 만나게 되죠. 얼마 전 제5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작품상 후보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작품입니다.